오늘은 프롭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업을 하는가일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경영하기 쉬운 회사를 사야 투자자도 오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를 하기로 유명하죠. 오픈도어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제 눈에는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안을 줄 만한 건 세련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픈도어는 사람들이 익숙치 않은, 그리고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온라인 판매의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거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환경은 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아파트와 같은 표준화된 국민주택 모델이 존재합니다. 좋은 매물이 있다면 집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은 단독주택이 보편적입니다. 넷플릭스의 셀링 선셋과 같은 에이전트 드라마를 보시면 미국의 단독주택은 집집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수자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려면 여러 집을 둘러봐야 하고, 그만큼 에이전트, 중개사가 어떠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영업 전략으로 집을 파는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부동산은 일생에 몇 번 없는 거래 금액이 큰 거래입니다. 신뢰가 가는 중개사에게 거래를 하는 게 보편적이겠죠. 그만큼 온라인으로 매물을 올려서 거래를 하는 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픈도어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픈도어가 매물을 싸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매수한 집을 특성에 맞는 전문 인테리어 노하우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그 집에 대한 가치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하락 사이클과 같은 경기 변동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거래 건수가 크게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재고 없이 금방 팔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픈도어의 사업 모델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만 생각하면 오픈도어 같은 회사가 생겨서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불합리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사업 모델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오픈도어는 시작됐을 겁니다. 오픈도어 설립자들의 스펙만 봐도 상당한 분들이니까요. 사업 아이디어는 바로 에이전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중개 보수 때문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 매도자가 3.5%에서 6%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냅니다. 이 말은 10억짜리 집을 매도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에이전트에게 내야 한다는 거죠. 매도인에게는 이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 오픈도어에 집을 매도할 충분한 동기가 될 겁니다.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테크 기술을 접목해서 최대한 집을 빨리 팔 수 있다면 낫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매입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에 사준다는데 매입하는 게 어려울 건 없죠. 어려운 건 회사가 물건을 파는 겁니다. 매입한 물건을 얼마나 비싸게, 빠르게 팔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픈도어는 필연적으로 매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판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롭테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픈도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고 자산입니다. 만약 한국에 오픈도어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를 매매를 합니다. 급매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대출을 받아서 사서 팔고, 이 구조가 운영되기 어려운 게, 보통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받아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의 경우 매매가 80% 이상 전세가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오픈도어의 경우 말 그대로 재고입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비워두고 관리를 해야 할 재고자산입니다. 매매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하고 필연적으로 온라인 거래인 이상 자기 자판에 제품이 최대한 많아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구조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직매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쿠팡과 오픈도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을 사올 때는 돈을 나중에 주고 쿠팡이 물건을 팔았을 때는 바로 현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적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거래 금액이 늘어날수록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기간만큼 계속해서 현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픈도어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현금을 주고 수리하고 보유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 매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오픈도어의 경우 먼저 돈을 줘야 하고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현금이 줄어드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외부 자본에 의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자신이 매도와 매수 위치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높은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을이니까요. 오픈도어는 아이바잉 사업에 전념해 왔고 자신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 11월 오픈도어 익스클루시브라는 3P 사업, 자신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네이버 부동산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 매물을 올리는 마켓플레이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이걸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미국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조달 비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22년 초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을 둘러보는 입찰 경쟁과 홈투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픈도어는 22년 2분기에 무려 14,000채가 넘는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죠. 이 4분기 실적은 지금 금리 인상 폭을 보면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만 봐도 거래 자체가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모기지 대출을 받을 만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죠. 현금과 유가증권은 지난 2분기 동안 2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 동안 구입한 주택의 66%가 연말에 판매됐거나 계약 중이고 23년 1분기 말까지 85%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2년 2분기에 저지른 실수로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이를 바로잡는데 1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오픈도어 실적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2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총 마진은 7.1%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도어는 지난 분기에 7,100만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주택 매입을 위해 이자 비용 1억 1,300만 달러를 충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운영비를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 4분기에 영업 마케팅에 1억 9,400만 달러, 관리 비용에 2,300만 달러, 제품 개발 비용에 4,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오픈도어는 24년 중반까지 연간 매출 100억 달러로 플러스 조정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도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 총이익률을 지금보다 가시적인 숫자로 올려놔야 하는데 이 말은 물건을 싸게 사와서 재고 비용 없이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집값이 치솟고 기준금리가 제로일 때 이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래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자율이 유지된다면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